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을 파헤쳐보는 사건 25시. 오늘은 일명 칼치기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.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.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먼저 지난주에 워낙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. 네, 바로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 우회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.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주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.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 왼쪽 차선에는 이 은색 승용차가 있고 오른쪽 승용차 쪽에는 승합차 달리고 있는데요. 이 승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면서 은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듭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신호 대기 상태가 되니까 은색 승용차가 승합차 옆으로 다가가서 항의를 하는데요. 네. 그러자 이 끼어들기를 했던 승합차 운전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다가오더니 먼저 생수병을 던지고 승용차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먹을 휘두릅니다. 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친 다음에 다시 주워서 멀리 던져버립니다. 네. 이 휴대전화 영상을 보시면 이 폭행의 충격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는데요. 이 폭행을 가한 운전자는 이 동승자가 말린 뒤에야 돌아갑니다. 네. 이 아무래도 휴대전화를 빼앗는 장면은 그 부인이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네. 은닉하기 위한 그래서 증거 인멸을 없애기 위한 시도하는 뭐 그런 지적이 있죠.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네. 화면만 봐도 굉장히 센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. 맞습니다.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폭행이 벌어졌는데 당시 승용차 안에 가족들이 타고 있었다면서요? 자녀들도 있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당시 폭행 피해자의 승용차에는 운전자의 아내하고 그리고 8살과 5살 자녀 2명 등 온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가장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내와 아이들은 이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이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폭행을 당했다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. 또 현재 경찰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휴대전화를 부순 재물손괴 혐의로 가해자를 조사하고 있는데요.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. 네, 그와 함께 지금 경찰에 대한 비판이 함께 이어지고 있어요. 먼저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혐의도 단순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만 적용하다 보니까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다만 이런 비판에는 이 경찰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요. 네. 먼저 폭행 피해자는 이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. 이 사건이 발생하자 119로 병원에 갔고 이 당시에 아내분이 조서를 작성해서 피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. 그다음 이후에 이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해 보려고 했지만 이 개인 일정 때문에 미뤄졌고 또 거주지 근처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이 마찬가지로 개인 일정 때문에 계속 미뤄졌다고 합니다. 결국 사건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달 21일 가해자 조사를 먼저 한 차례 했다고 하는데요. 이 피해자 조사 없이 최초 신고 때 피해자 아내가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지연 수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 일정 때문에 늦춰졌고 네. 피해자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만 적용됐다. 이렇게 봐야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도 앞으로 피해자 조사를 통해서 아내나 아이들에 대한 진단서 등 종합적인 피해 사항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요.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혐의는 바뀔 수 있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그 칼치기를 했잖아요. 네. 여기에 대해서는 난폭 운전죄. 를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칼치기를 했으니까 난폭운전 아니냐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이 도로교통법을 보면 난폭운전 금지 조항이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
난폭 운전에 여러 가지 행위가 나열되어 있는데요. 이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,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 가운데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서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. 하지만 앞서 보신 영상에는 칼치기가 한 차례만 나오기 때문에 이 난폭 운전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제 적용 가능성이 좀 높은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, 일명 특정범죄 가중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법의 제5조의 10을 보시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. 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. 네. 특히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네. 등 이 벌금형이 없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도 하는데요. 근데 이게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물론 네. 이 폭행이 일어났을 때 당시 신호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네. 이 당시가 운행 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추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네. 경찰은 현재 이 혐의를 비롯해서 이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한편 가해자는 이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꿨는데 이 피해자가 항의하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. 조만간 피해자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앞으로 경찰의 수사 상황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. 네, 김가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